시간은 좀 된 얘기인데 여전히 온라인에선 파장이 많지가 않습니다. 지난날 14일 전라남도 무안군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이웃과 다툼이 벌어졌던 중3 학생이 주먹을 열려서 70대 노인을 폭행해 결국 사망에 이르는 사건이었는데요. 잠깐 화면을 보고 와서 관련 내기 한번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며칠 뒤에 70대 노인은 사망을 했고 실랑이 중에 갑자기 중상학생인 손자 D군이 나와서 폭행을 했고 아까 화면 속에 만나봤던 그대로입니다. 이게 꽤 세간의 여러 공부를 자아냈고 많은 논란이 됐었는데 저희가 그 중학생, 그 이후라고 제목을 붙인 이유도 이겁니다. 이제 화면을 만나볼 텐데 이 해당 피해 학생 측에서 연일 글을 올리면서 여러 호소들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피해 학생 사망 유족 측 주장에 따르면 사과조차 받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피해 학생 주장 측에서는 지금 구속영장도 기각이 된 상태이기는 한데요. 그런데 피해 학생 주장 측에서는 이제 아이가 갑자기 와서 이 주먹 2번 이렇게 한 걸 가지고 뭔가 살인의 고의가 있다거나 이런 식으로 된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기는 한 게요. 지금 살인이 적용이 될지 상해치사가 적용이 될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따져봐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 가해 학생이요. 예. 그렇습니다. 이 가해 학생이 물론 잘못한 것은 100번 잘못한 것이 맞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정확한 처벌 수위와 적용 혐의에 대해서는 이때 당시 상황과 가해 학생의 어떤 고의라든가 이런 것들이 입증이 돼야지 적용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은 양측의 주장 내용을 결국에는 재판에서 좀 다투어봐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법적인 거, 재판 과정도 있지만 그 사망한 피해 노인 유족 측에서는 사과를 제대로 못 받았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제 온라인에 글을 쓴 것 같거든요. 유족 측에서는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것이 단순히 이웃 간의 어떤 실랑이가 결국에는 사망 사건까지 번진 데다가 지금 이 변을 당한 이 70대 노인이 아이가 이 초등학생일 때부터 봐왔던 그런 사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쁜 행동 해코지하려고 갔던 것도 아니고 그릇과 프라이팬을 선물하려고 갔는데 상대방 측에서 안 받는다고 했다가 다시 전해주러 갔다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이 서운한 마음에 다시 돌려달라 이렇게 하다가 실랑이가 벌어졌는데 중학생이 와서 가격을 해서 지금 아버지가 돌아가신 그런 상황 아닙니까? 지금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유는 아마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불구속 수사를 하는 것이 더 맞다. 도주의 우려라든가 이미 CCTV가 있어서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라고 봐서 그렇게 됐던 것 같고요. 근데 문제는 이제 이 학생의 나이가 아직까지 미성년자이기는 하지만 촉법소년은 아닌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이 정도 혐의가 된다고 하면 소년보호재판으로도 다루어질 수 있지만 일반 형사법정에서 성인과 똑같이 형법상 재판을 받게 될 가능성도 높아 보이거든요. 예. 그렇다고 하더라도 부정기형을 선고를 받게 되면 단기형만 살고 출소를 하게 될 수도 있는데 사과조차 하지 않았다는 거는 이 아이에 대해서 뭔가 잘못을 감싸려고 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유족들이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서 적절한 처벌이 있을 것인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중3 학생의 폭행 사건, 사망 사건 얘기까지 핵심 내용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들은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만나볼 차례죠. 첫 번째 댓글입니다. 북한군 막사를 보니까 눈물이 난다. 어느 집 귀한 아들일 텐데 라고 점점점 하셨고요. 예. 철창 속의 김정은, 그게 곧 당신의 미래다라고 하셨어요. 예. 1원을 받은 적 없다. 명태균 씨의 주장인데 이거 피의자들이 유행어인가라고 하셨어요. 언론 인터뷰를 명태균 씨가 다 해놓고 언론 탓을 한다는 게 좀 납득이 안 된다고 하셨어요. 마지막 보겠습니다. 사과는 양보다 질이 중요하다. 어제 대통령 기자회견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오늘도 댓글 5개 모두 감사드립니다.